심장 모니터가 507호실에서 일정한 비프음을 내며 시간의 흐름을 알렸다. 서울 선균병원에서 68세의 부동산 재벌 강주원은 이제 병상에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 한때 건장했던 그의 몸은 이제 침묵의 감옥이 되어버렸다. 넓은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황금빛 석양이 부드럽게 스며들어 정교한 의료 장비들을 비추었다. 특실은 그의 사회적 지위에 걸맞게 넓고 잘 갖춰져 있었지만 강주원에게는 지난 47일간 고독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아버님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유의미한 호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 신경과 전문의 김지은 박사가 작은 손전등으로 강주원의 동공을 살펴보며 설명했다. 뇌동맥류가 광범위해서 상태가 위중합니다. 강주원의 외아들인 35세의 강민우는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버지와 똑같은 녹색 눈동자로 의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아직 상담하지 않은 전문가나 시험적인 치료법이라도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몸에 갇힌 강주원은 완전히 의식이 있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날카로워 모든 말과 제스처, 걱정스러운 표정을 기억하고 있었다. 의사의 낙담스러운 진단이 그의 생각 속에서 메아리쳤지만 반응할 수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 아버지, 강민우가 병상 옆으로 다가와 창백하고 차가운 강주원의 손을 잡았다. 어딘가에서 제 말씀을 들으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계속 싸워주세요. 강주원은 간절히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싶었다. 자신이 여기 있다고, 들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고 움직일 수 없는 눈으로 자신의 흐트러진 회색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한때 사업장을 감독하며 그을렸던 피부가 점점 창백해지는 것을 느꼈다.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들어와 활력 징후를 확인하고 욕창 방지를 위해 자세를 바꿔주고 일상적인 위생 관리를 했다. 강주원은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때로는 연민 어린 목소리로, 때로는 임상적인 말투로 그의 예후에 대해 논의했다. 거의 50일이 지났어요. 한 간호사가 링거를 조절하며 중얼거렸다. 이런 경우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할 수만 있다면 강주원은 항의했을 것이다. 그는 무에서 제국을 일군 사람이었고 경제 위기와 무자비한 경쟁자들을 이겨냈다. 자신의 생물학적 한계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활발한 마음의 명령을 거부했다.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복도가 조용해지면 그의 생각은 자유롭게 떠돌았다. 병원에 오기 전의 삶을 회상했다. 투자자들과의 긴장된 회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비즈니스 점심, 건설 현장 방문.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수연을 생각했다. 딸에 대한 기억은 오래된 사진처럼 일부는 선명하고 일부는 시간에 바랜 듯했다. 어머니를 닮은 그녀의 환한 미소, 무언가에 흥분할 때 빛나던 눈동자, 저택 복도를 울리던 그녀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녀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 결코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 병원 밖에서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다. 분주한 거리에서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바쁜 사람들이 보도를 걸어갔다. 5층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를 전혀 모른 채, 그리고 어딘가 그 혼잡한 도시에서 연주라는 젊은 여성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강 가족과 얽히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밤이 깊어갔고 강주원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자신의 생각 속에 갇힌 채 심장 모니터는 계속해서 일정한 비프음을 내며 미완성 교향곡에 박자를 맞추는 메트로놈 같았다. 언젠가는 변화가 올 것이다. 좋든 나쁘든.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고 관찰하고 기억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주변 세계가 무정하게 그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서울의 아침이 게으르게 밝아올 때 연주는 강남역 근처의 한 폐점한 상점 앞 캐노피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마른 몸은 아직 한산한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차가운 바람에 살짝 떨고 있었다. 낡은 옷과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그녀의 젊은 아름다움을 완전히 가리지는 못했지만 곧 일상을 시작할 바쁜 행인들에게는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점차 상점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고 근처 빵집에서 갓 구운 빵과 커피 향이 유혹적으로 퍼져나왔다. 연주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24시간 넘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유일한 소지품인 배낭을 들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한 벌, 다른 칫솔, 그리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작은 금속 상자가 들어있었다. 보도를 걸으며 연주는 점점 밝아지는 상점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잠시 멈춰섰다.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을 알아볼 수 없었다. 지난 몇 주간의 거리 생활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흔적을 남겼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조용한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벨레포크 카페를 지나칠 때 그녀의 시선이 특이한 광경에 끌렸다. 화려하게 장식된 창문을 통해 한 노인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초콜릿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세련된 분위기의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 우수와 품위의 혼합이었다. 그 남자는 강주원이었지만 연주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다. 이는 뇌동맥류로 병원 침대에 묶이기 전 그가 가진 마지막 기억 중 하나였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그는 놀라운 선명도로 그 순간을 되새기고 있었다. 그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연주는 카페에 들어갔다. 초콜릿과 바닐라 향이 그녀를 감싸며 배를 더욱 꼬르륵거리게 했다. 직원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지켜보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연주는 생각에 잠긴 듯한 강주원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그의 먼 곳을 바라보는 녹색 눈동자는 그녀를 망설이게 만드는 깊이가 있었다. 그때 그가 테이블 위에 초콜릿 하나를 손대지 않은 채 남겨둔 것을 발견했다. 절박한 순간의 충동으로 그녀의 손이 거의 의지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카페의 보안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여 절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강주원의 반응이었다. 분노나 당혹감 대신 그의 눈은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찼다. 인식,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수연아, 경비원이 그녀에게 다가오기 전 그의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이 겉보기의 사소한 순간은 연주의 삶뿐만 아니라 강 가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촉매제가 될 것이었다. 병원 침대에서 강주원은 이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시간이 주는 명확성으로 그 만남이 단순한 우연 이상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연주와 수연의 유사성은 놀라웠다. 단순히 외모뿐만 아니라 외모를 초월하는 더 깊은 본질에서 마치 운명이 그 만남을 조율한 것 같았고 때가 되면 드러날 계시를 위한 무대를 준비한 듯했다. 병원에서 날들이 지나갔지만 그 기억은 강주원의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의사들이 그의 상태를 논의하고 강민우가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 헤매는 동안 그는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았다. 그 카페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완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거리에서 연주는 그 이상한 만남의 기억을 안고 일상적인 생존을 위한 여정을 계속했다. 그녀의 배낭 속 작은 금속 상자는 그녀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곧 다시 떠오를 과거로의 열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여러 삶을 연결할 열쇠였다. 선균병원 접수처의 시계가 오후 3시 47분을 가리킬 때 강민우가 서둘러 로비를 가로질렀다. 지난 2달간 매일 방문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 되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김지은 박사가 그의 아버지의 뇌 패턴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며 긴급히 그를 불렀던 것이다. 병원 앞 보도에서 연주는 끊임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후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벽의 웅장한 건물은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였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그녀의 밤은 이상한 꿈들로 가득 찼다. 그녀의 것이 아닌 듯한 기억의 파편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익숙한 얼굴들. 그날따라 그녀의 배낭 속 작은 금속 상자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금색 목걸이 외에도 최근에 그녀가 자신의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뒤지다 발견한 것이 있었다. 17년 전 날짜가 찍힌 선균병원의 낡은 카드와 그녀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이름, 강수연. 5층에서 김지은 박사는 강민우에게 아버지의 최신 검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뇌 활동 패턴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히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 흥미로운 피크를 보입니다.
아버님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병상에 누운 강주원은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좌절감에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당연히 의식이 있었다. 의식이 있는 매 순간이 고문이었다. 자신이 여기 있다는 것을, 반응하기를 거부하는 몸에 갇혀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를 괴롭히는 또 다른 것이 있었다. 카페에서 만난 그 젊은 여성에 대한 기억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강 선생님? 젊은 간호사가 대화를 끊었다. 접수처에 한 여성분이 계신데 아버님에 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하십니다. 보통은 허용하지 않지만 그분이 매우 고집스러워 하시고 벨에포크 카페에서의 만남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강민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누군가가 아버지가 뇌동맥류 발병 전 마지막으로 방문한 장소를 알고 있을까? 카페는 어떤 공식 보고서에도 언급되지 않았고 가족만 아는 세부 사항이었다. 접수처에서 연주는 작은 금속 상자를 꽉 쥔 채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무엇이 그녀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아마도 직감과 절망의 혼합일 것이다. 최근 거리에서의 밤들이 특히 힘들었고 그 오래된 카드가 그녀의 과거와 연결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다. 내 아버지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 강민우의 깊은 목소리가 그녀를 놀라게 했다. 돌아서자 그녀의 눈이 카페에서 그녀를 괴롭혔던 것과 같은 녹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다.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연주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하지만 보여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금속 상자를 열었다. 오복치료 병실에서 모니터들이 강주원의 활력 징후에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심박수가 미묘하게 증가했다. 마치 그의 몸이 아직 멀리 있는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김지은 박사는 관심을 갖고 기기들을 관찰하며 차트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병원 카드가 즉시 그의 주의를 끌었다. 그의 누나가 임신했을 때의 시기와 일치했다. 그의 손이 사진 한 장을 집어들며 떨렸다. 그것은 수연이 특유의 금색 목걸이를 하고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짓고 있는 흐릿한 이미지였다. 지금 연주의 상자에 있는 것과 같은 목걸이였다. 이걸 어디서 얻었죠? 그의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더 거칠게 나왔다. 감정과 의심이 뒤섞인 톤이었다. 항상 제게 있었어요. 연주가 간단히 대답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늘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지금까지는. 그녀의 말이 5층에서 들려오는 경보음에 의해 중단되었다. 병원의 스피커에서 의료진을 오백 치료실로 긴급히 부르고 있었다. 강민우는 창백해졌다. 아버지에게 달려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눈앞에 펼쳐지는 미스터리 사이에서 갈등했다. 김지은 박사는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주원의 활력 징후가 이례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그가 무언가를 전달하려 노력하는 것 같았다. 혼란 속에서 아무도 연주의 작은 금속 상자가 떨어져 내용물이 접수처 바닥에 흩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물건들 사이에서 물에 손상된 출생 증명서가 거의 20년 동안 간직된 비밀을 드러내고 있었다. 병원 접수처에 혼란이 일어났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지자 강민우가 재빨리 연주를 도와 그것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의 손가락이 물에 손상된 출생 증명서에 닿았을 때 그는 얼어붙었다. 날짜, 병원 모든 것이 수연이 입원했던 시기와 일치했다. 그의 눈이 페이지를 훑으며 어머니의 이름에서 멈췄다. 강수연, 강 선생님, 김지은 박사의 긴급한 목소리가 폭대 울려 퍼졌다. 즉시 아버님 방으로 와주세요. 강민우는 연주를 바라보고 다시 손에 든 출생 증명서를 보았다. 그의 마음은 정보를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당신이 저와 함께 와야 할 것 같아요. 그가 감정에 복받쳐 말했다. 오봉치료 병실에서 모니터들은 계속해서 강주원의 활력 징후의 중요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 그의 심박수가 증가했고 뇌파 패턴은 강렬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그의 몸이 의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연주가 강민우를 따라 망설이며 병실에 들어섰을 때 그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변하여 더 차분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지은 박사는 기기들을 보고 다시 낯선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과 전문적인 호기심 사이를 오갔다. 침묵의 감옥 속에서 강주원은 연주를 보기 전에 그녀의 존재를 느꼈다. 마치 전기가 그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통과한 것 같았다. 그의 고정된 눈을 통해 그는 카페에서 만났던 젊은 여성이 이제 그의 방문에서 망설이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연과의 유사성이 이전에 그를 놀라게 했다면 이제 병원의 형광등 아래에서 그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다. 그의 활력 징후가 안정되고 있어요. 김지은 박사가 모니터를 의아한 표정으로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그의 신경계에 진정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연주는 천천히 병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강주원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남자에게서 무언가 친숙한 것이 느껴졌다. 단순히 카페에서의 짧은 만남 이상의 것이었다. 마치 오래전 기억, 그녀의 마음 깊숙이 묻혀있던 무언가가 떠오르려 하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 그 말이 그녀의 입술에서 속삭임으로 새어나왔다. 그녀 자신도 놀랐다. 왜 그렇게 말했는지, 어떤 언어로 말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치 오래전 잊혀진 기억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그 말이 발음되는 순간 모니터들이 새로운 변화를 기록했다. 뇌전도가 뇌활동의 급격한 증가를 보여주었고 강주원의 심장 박동이 잠시 가속되었다가 더 강하고 규칙적인 패턴으로 안정되었다. 강민우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든 출생 증명서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신체적 유사성, 연주의 나이, 수연이 사라지기 전 임신했던 시기. 박사님, 그의 목소리가 쉰 듯이 나왔다. 혹시 친족 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지은 박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DNA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 연구실이 국내 최고 수준이에요. 어른들이 대화하는 동안 연주는 계속해서 강주원의 병상 옆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그의 손을 찾아갔다. 그들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선명한 기억이 강주원의 마음을 가로질렀다. 젊고 빛나는 수연이 갓 태어난 아기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반짝이고 있었다. 의료진은 놀란 표정으로 모니터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주원의 활력 징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마치 연주의 존재가 일종의 닷 역할을 하여 그를 산 자들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것 같았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많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김지은 박사가 전문적인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런 반응은 놀랍습니다. 제 20년 경력 동안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강민우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가 긴장할 때마다 하는 습관적인 동작이었다. 그의 시선은 병상의 아버지 손에 든 서류들 그리고 자신의 조카일지도 모르는 젊은 여성 사이를 오갔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그와 함께 더 깊고 불안한 질문들이 떠올랐다. 성균병원의 연구실은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김지은 박사는 DNA 검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했다. 강 가족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기 때문이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연주는 강주원의 병실에 머물렀다. 그녀의 존재는 환자의 활력 징후에 거의 신비로운 효과를 미치고 있었다. 입원 이후 그의 심박동이 이렇게 안정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수간호사가 1시간 만에 3번째로 모니터를 확인하며 말했다. 마치 그가 그녀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강민우는 구석의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감정과 기억의 소용돌이였다. 수연을 마지막으로 봤을 때를 떠올렸다. 그녀의 불안정한 행동, 아버지와의 격렬한 말다툼. 당시 그는 자신의 경력에 너무 몰두해 있어서 뭔가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다. 강 선생님, 연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그녀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어머니에 대해서요? 그 질문이 강민우를 놀라게 했다. 그는 의자에 똑바로 앉아 넥타이를 조절했다. 긴장할 때마다 하는 습관이었다. 수연은 특별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죠.
항상 사람들의 좋은 면을 볼 줄 알았어요. 그는 잠시 멈추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다. 그녀는 예술가였어요. 멋진 그림들을 그렸죠. 우리 아버지는 그녀의 그 재능을 잘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병상에서 강주원은 모든 말을 흡수하고 있었다. 할 수만 있다면 울었을 것이다. 수연과의 미래에 대한 논쟁들, 그녀의 선택들, 예기치 못한 임신에 대한 기억들이 고통스러운 선명함으로 그를 괴롭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존심과 고집으로 낭비했던가. 방문이 열리고 김지은 박사가 서류 한 뭉치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평소 차분한 표정에 숨길 수 없는 감정이 비쳤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직접 강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어진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오직 심장 모니터의 일정한 비프음만이 방 안의 긴장감을 깨뜨렸다. 연주는 무의식적으로 강주원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제스처는 기계들에 포착되어 활력 징후의 미묘한 변화를 기록했다. 검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김 박사가 전문적이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99.9% 확실합니다. 연주 씨는 강수연의 딸이며 따라서 강주원 씨의 손녀이자 강민우 씨의 조카입니다. 예상했던 소식이었지만 그 확인은 모두에게 파도처럼 밀려왔다. 강민우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했다. 연주는 마치 움직이면 꿈에서 깨어날까봐 두려운 듯 그대로 멈춰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메모를 확인하며 덧붙였다. 병원의 오래된 기록에서 연주 씨의 출생 기록 전체를 찾았어요. 그녀는 정확히 17년 전 여기 선균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수연 씨가 감염으로 입원했지만 DNA 기록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순간 모니터들이 강주원의 뇌에서 강렬한 활동을 기록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 시기의 기억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수연이 임신 사실을 알리려 했던 날, 자신이 분노와 실망으로 반응했던 것, 그의 가혹한 말들이 그녀를 영원히 멀어지게 했던 것을 기억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기록이 있나요? 강민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의사는 대답하기 전 잠시 망설였다. 기록에 따르면 수연 씨는 출산 이틀 후 병원을 떠났고 아기를 사회복지 서비스에 맡겼습니다. 편지가 한 통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서류철에서 문서를 찾았다. 강주원 씨 앞으로 된 편지인데 전달되지 않았더군요. 연주는 할아버지의 손을 여전히 잡은 채 억누른 흐느낌을 흘렸다. 병상에서 강주원은 각 단어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받지 못한 편지, 딸이 그에게 하려 했던 말들, 그가 알지 못했던 손녀, 아니 운명이 다시 그의 곁으로 데려온 손녀. 연주 씨의 존재가 강 선생님의 상태에 놀랍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김지은 박사가 의학적 관점으로 돌아와 말을 이었다. 연주 씨가 도착한 이후 그의 뇌파 패턴이 훨씬 더 조화로운 활동을 보이고 있어요. 마치 그가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강민우가 마침내 연주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그녀의 눈을 가졌구나.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사람들의 내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눈을. 병상에서 강주원은 계속해서 자신을 이해시키기 위한 조용한 투쟁을 이어갔다. 할 말이 너무나 많았고 고쳐야 할 것도 많았다. 연주의 존재는 그의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는 구원의 기회였지만 그는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 회의실은 김지은 박사가 시간이 흐려 누렇게 변한 봉투를 열 때 조용했다. 강민우와 연주는 나란히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편지지는 오래되었지만 수연의 섬세한 필체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아버지와의 마지막 소통 시도에서 그녀가 신중히 선택한 각 단어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김지은 박사가 읽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문적인 목소리가 편지에 담긴 감정으로 부드러워졌다. 이 편지가 당신 손에 닿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떠나고 없을 거예요.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서죠. 제 심장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야 하는 필요 때문입니다. 당신의 손녀요. 제 선택을 절대 승인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아요. 당신에게 예술은 취미일 뿐이지 직업이 아니었고 19살의 임신은 강 가문의 수치일 뿐이겠죠. 하지만 아버지, 만약 당신이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그 작은 눈을 뜰 때마다 제 심장이 얼마나 부풀어 오르는지 느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당신의 눈을 가졌어요.
어릴 적 제가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던 그 깊은 녹색 눈이요. 부동산 제국이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해지기 전에 그 눈이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힘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딸을 병원의 사회복지 서비스에 맡기기로 했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아시죠? 제가 그 아이를 생명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지금 당장 그 아이가 누려야 할 안정을 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말이에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단단한 기반을 만들고 그 아이에게 미완성 그림과 꿈 이상의 것을 줄 수 있을 때 돌아오겠다고요. 아버지,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부탁드려요. 그 아이를 찾아주세요. 이름은 연주예요.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꽃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목걸이를 남겼어요. 제 15번째 생일에 아버지가 주셨던 그 목걸이요. 그리고 우리 사진들도 몇 장 남겼어요. 멀리 있어도 가족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지금 아버지는 아마 저에게 실망하셨겠죠. 위대한 강주원의 딸에 대한 기대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버지,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색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죠. 당신이 꿈꾸던 딸이 되지 못해 죄송해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연주를 만나신다면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주지 못했던 사랑을 그 아이에게 주세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 수연 올림. 편지를 읽은 후의 침묵은 무겁고 수년간 억눌렸던 감정으로 가득했다. 연주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그녀의 눈물이 얽힌 손 위로 떨어졌다. 강민우는 갑자기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자신의 눈물을 숨겼다. 이 편지를 아버지께 가져가야 해요. 그가 마침내 감정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대답하실 수는 없지만 수연의 마지막 말을 들으실 권리가 있으세요. 오봉치료실에서 오후 근무 간호사는 강민우와 연주가 들어오자마자 강주원의 뇌파 패턴에 변화가 있음을 알아챘다. 마치 그의 몸이 그들의 존재에 반응하는 것 같았다. 편지를 읽기도 전에 수연의 말이 방을 채우는 동안 모니터는 점점 더 강렬해지는 활동 피크를 기록했다. 강주원은 자신의 침묵의 감옥 속에서 각 단어를 가슴의 비수처럼 받아들였다. 그의 몸은 흘릴 수 없는 눈물을 그의 영혼 속에서 흘리고 있었다. 강 선생님, 김지은 박사의 목소리가 감정적인 순간을 끊었다. 그의 활력 징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마치 소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연주가 병상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그녀가 다시 한번 그 단어를 속삭였다. 그것은 마치 그녀의 기억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이제 여기 있어요. 어디 가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주원의 검지 손가락이 살짝 움직여 연주의 손을 꼭 잡았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모니터가 울리고 의료진이 방으로 달려오게 만들었다. 이건 불가능해요. 한 의사가 재빨리 기계를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는 자발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강주원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마비에 대항하여, 잃어버린 시간에 대항하여, 자신의 후회에 대항하여, 그리고 이제 연주가 그의 옆에 있었기에 그는 의학이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찾아냈다. 수연의 편지를 읽은 지 일주일이 지났고 선균병원 507호실은 완전히 변모했다. 이전에는 단조로운 기계음만이 울렸던 곳에서 이제는 연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책을 읽어주고 거리 생활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녀의 흐릿한 과거에서 떠오르기 시작한 기억의 조각들을 공유했다. 김지은 박사는 연주가 면회 시간 이후에도 병원에 머무를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했다. 강주원의 활력 징후에 그녀의 존재가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방에는 소파 베드가 설치되었고 강민우는 새로 발견한 조카를 위해 새 옷과 개인 용품을 준비했다. 뇌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지은 박사가 아침 의료진 회의에서 설명했다. 마치 강 선생님이 미세한 표정과 작은 움직임을 통해 소통하는 법을 다시 배우고 계신 것 같아요. 20년 경력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날 아침 서울의 햇살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할 때 연주는 평소처럼 강주원의 병상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강민우가 아버지의 사무실에서 찾은 오래된 상자를 들고 방에 들어왔다. 이것 좀 봐. 그가 상자를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가족 사진들이야. 네가 보고 싶어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 조심스럽게 그들은 상자의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수연의 다양한 시기의 사진들이 있었다. 첫 등교일, 발레 공연, 강가의 저택 정원에서의 편안한 순간들. 모든 사진에서 연주와의 유사성은 놀라웠다. 이 사진은 강민우가 특별히 애정 어린 눈빛으로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우리가 함께 보낸 마지막 크리스마스 때 찍은 거야. 수연이 아버지에게서 첫 유화 물감 세트를 선물 받은 날이었지. 병상에서 강주원은 모든 말과 반응을 주시하고 있었다. 한때 고정되어 있고 공허해 보였던 그의 눈에 이제는 의료진도 놓치지 않는 생기가 있었다. 연주가 특별히 의미 있는 사진 한 장을 들었을 때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는 수연의 모습, 모니터가 뇌파 패턴의 변화를 기록했다. 할아버지, 연주가 사진을 강주원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그녀의 그림들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저는 항상 예술과 설명할 수 없는 연결을 느꼈어요. 거리에서도 동전을 몇 개 벌기 위해 보도에 분필로 그림을 그리곤 했죠. 바로 그 순간 일이 일어났다. 강주원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정확하게. 단순한 경련이 아니었다. 분명히 의도적인 움직임이었고 특정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무실이에요. 강민우가 깨달음에 외쳤다. 아버지, 그림들이 사무실에 있나요? 심장 모니터가 중요한 변화를 기록했다. 명확한 반응이었다. 방금 들어온 김지은 박사는 전문가적 관심과 가까스로 억제된 감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놀랍습니다. 그녀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반응 능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강 선생님, 제 말씀을 이해하신다면 한번 눈을 깜빡여 주세요. 모두의 놀라움 속에 강주원은 단순히 눈을 깜빡이는 것을 넘어섰다. 그의 입술이 살짝 움직여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연주, 가장 가까이 있던 간호사가 해독했다.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즉시 소동이 일어났다. 강민우가 재빨리 의료진을 불렀고 연주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기계들은 강렬한 신경 활동을 기록했다. 마치 수년간의 강제된 침묵이 마침내 소리로 변할 틈을 찾은 것 같았다. 즉시 새로운 검사를 해야 합니다. 김지은 박사가 전문적인 흥분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이는 운동 기능의 부분적 회복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의료진이 강주원 주변에서 바쁘게 검사와 확인을 하는 동안 연주는 계속해서 그의 곁을 지켰다. 혼란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닭과 같았다. 강민우는 벽에 기대어 서서 이 놀라운 변화를 지켜보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수연의 그림들을 가지러 저택에 다녀오겠어요. 그가 마침내 결심했다. 이 방에 좀 더 색채를 입힐 때가 된 것 같아요. 강민우가 그림들을 언급하는 순간 모니터는 다시 한번 강주원의 활력 징후의 변화를 기록했다. 마치 수연에 대한 각각의 언급, 과거와의 연결이 그의 의식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깨우는 열쇠 역할을 하는 것 같았다. 강 가문의 저택에 있는 강주원의 사무실은 그가 입원한 이후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다. 강민우가 문을 열자 익숙한 오래된 책과 고급 목재의 향기가 그를 감쌌다. 직감을 따라 그는 항상 잠겨있던 연문으로 향했다. 수연이 떠난 후 강주원이 창고로 바꾼 그녀의 옛 화실이었다. 열쇠는 책상 첫 번째 서랍에 있었다. 아버지가 항상 그곳에 보관했던 그대로였다. 문을 열자 강민우의 가슴을 조이는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흰 천으로 덮인 캔버스들이 잊혀지기를 거부하는 과거의 유령들처럼 서 있었다. 조심스럽게 그는 그림들을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했다. 각 캔버스는 수연의 영혼을 들여다보는 창문 같았다. 생생한 풍경화, 표현력 넘치는 초상화들, 그리고 특히 그녀의 임신 과정을 기록한 자화상 시리즈. 이젤 위에 남아있던 마지막 캔버스는 미완성이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었고 아이의 얼굴은 아직 스케치만 되어 있었다. 강민우 씨,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일해온 가정부 이미영 씨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다. 아버님이 매일 밤 여기 오셨다는 거 아세요? 특히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 몇 달 동안은 이 그림들을 보며 몇 시간씩 보내셨어요. 성윤병원에서는 연주가 계속해서 강주원 곁을 지키고 있었다.
작은 제스처를 통한 그의 의사소통 능력이 지난 몇 시간 동안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김지은 박사는 또 다른 일련의 검사를 진행하며 그 진전에 감탄했다. 오른손 손가락을 다시 움직일 수 있으세요, 강 선생님? 그녀가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물었다. 강주원은 부드럽지만 의도적인 움직임으로 응답했다. 그의 손가락이 수화로 예를 만들었다. 연주가 최근에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었다. 놀랍습니다. 의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뇌의 가소성은 전례가 없어요. 마치 그의 마음이 자신을 표현할 새로운 경로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선별한 그림들을 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림들을 들고 방에 들어서자 모니터는 즉시 강주원의 활력 징후의 변화를 기록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 강민우가 첫 번째 캔버스를 강주원이 명확히 볼 수 있는 위치에 놓으며 말했다. 그것은 수연의 자화상이었다. 화실에 있는 그녀의 모습으로 헐렁한 드레스 아래로 불러온 배가 보였다. 연주가 그림 가까이 다가가 부드럽게 붓 자국을 따라갔다. 그녀의 기법이 제가 그리는 방식과 정확히 같아요. 그녀가 놀라며 중얼거렸다.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저는 항상 이런 색 조합을 사용했어요. 모니터를 지켜보던 간호사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박사님, 이것 좀 보세요. 뇌파 패턴이 그녀가 그림을 만질 때마다 동기화되는 것 같아요. 강민우는 계속해서 그림들을 하나씩 보여주었다. 각 이미지가 강주원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일깨우는 듯했다. 그의 눈은 이제 더욱 표현력이 풍부해져 모든 움직임과 세부 사항을 따라갔다. 미완성 캔버스에 도달했을 때 연주가 놀라움의 탄성을 내뱉었다. 이 목걸이, 그녀가 그림 속 세부 사항을 가리켰다. 젊은 어머니가 연주의 금속 상자에 있던 것과 동일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캔버스 모서리의 날짜를 보세요. 제가 태어나기 며칠 전에 그려진 거예요. 점점 더 관심을 보이며 상황을 지켜보던 김지은 박사가 모니터의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다. 그의 뇌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해요. 강 선생님, 뭔가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강주원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다. 이번에는 더욱 절박하게. 연주는 그의 신호를 해석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 빠르게 다가갔다. 그가 쓰고 싶어 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종이와 펜이 필요해요. 강민우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강주원이 오른손으로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메모장을 놓았다. 그의 움직임은 느리고 힘들었지만 결연했다. 한 글자씩 메시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비밀, 서랍, 화실. 강민우의 눈이 커졌다.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이젤 뒤에 나무 패널이요. 아버지가 항상 수연의 미술용품을 보관하기 위해 화실에 특별한 수정을 했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세요. 김지은 박사가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시했다. 하지만 먼저 강 선생님, 이해해 주셔야 해요. 현재 상태에서 너무 강한 감정적 동요는 해로울 수 있어요. 침착하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시겠어요? 강주원은 한번 눈을 깜빡였다. 예를 의미하는 그의 신호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수십 년간 억눌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옆에서 연주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이제 그의 특기가 된 조용한 지지를 제공했다. 화실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다. 강민우가 가정부 이미영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나무 바닥에 울렸다. 그들은 수연의 오래된 이젤 뒤에 있는 패널로 다가갔다. 이미영은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손은 이 순간의 감정으로 약간 떨리고 있었다. 아버님이 이 패널을 수연 아가씨를 위해 특별히 설치하셨어요. 이미영이 눈물을 참으며 설명했다. 직접 작업을 감독하셨죠. 다른 누구도 설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그들은 패널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단단한 나무 조각처럼 보였지만 몇 분간의 세밀한 조사 끝에 강민우는 숨겨진 장치를 발견했다. 눌렀을 때 완벽하게 위장된 서랍이 드러나는 작은 돌출부였다. 성윤병원에서는 연주가 계속해서 강주원 곁을 지키고 있었다. 둘 다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주원의 의사소통 능력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눈에 띄게 향상되어 이제 그는 의도적으로 눈을 깜빡이고 오른손 손가락을 더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 할아버지, 연주가 그의 불안함을 느끼고 속삭였다.
이미영 할머니가 방금 메시지를 보냈어요. 서랍을 찾았대요. 연주의 휴대폰이 강민우의 영상통화로 울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강주원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전화기를 위치시켰다. 강민우의 얼굴이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감동과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다. 아버지, 연주야, 이걸 봐야 해. 그가 카메라를 열린 서랍으로 돌리며 말했다. 안에는 빨간 가죽으로 장정된 일기장, 여러 통의 편지들이 여전히 원래 봉투에 담겨 있었고 오래된 문서들이 담긴 폴더가 있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맨 위에 놓인 편지였다. 수연의 우아한 필체로 쓰여 있었다. 연주가 돌아올 때만 열어주세요. 병원에서 모니터들이 강주원의 심박수 변화를 기록했다. 김지은 박사는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활력 징후가 변했지만 여전히 안전한 범위 내에 있었다.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치며 말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그것은 연주가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제 가슴 속 어딘가에서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진실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을 때 단순히 실망시킬 것이 두려워서 떠난 게 아니에요. 연주의 아버지인 진호는 아버지가 절대 승인하지 않으셨을 거리 예술가였어요. 우리는 제가 야외 그림을 그리던 시기에 사랑에 빠졌죠. 아버지가 반항기라고 부르시던 그 시기예요. 그는 예술에 대한 놀라운 재능이 있었어요,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혼돈만 보는 곳에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죠. 우리는 함께 도망쳐 판단과 기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족을 이루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우리가 떠나기로 한 날 일주일 전 진호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는 살아남지 못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졌고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절대 이해하지 못하실 거란 걸 알았어요. 아버지에게는 그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경고가 맞았다는 확인일 뿐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어요. 사라졌어요. 하지만 아버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코 연주를 영원히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제가 삶을 재건하고 그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동안 병원에 그 아이를 맡겼어요. 그 아이가 안전할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운명은 다시 한번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이 편지와 함께 남기는 일기에는 제가 돌아오려 했던 모든 시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택 앞을 지나며 멀리서 지켜보고 용기를 내려 했던 모든 순간들이요. 마지막 기록은 5년 전이에요. 드디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을 때죠.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우주가 우리 가족을 다시 모으기 위해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연주, 제 작은 꽃이 강 가문의 정원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죠. 폴더에는 법적 문서들도 있어요. 연주의 완전한 출생 기록, 진호에 대한 문서들, 그리고 제가 연주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예요. 많지는 않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모을 수 있었던 전부예요. 이젤에 남겨둔 마지막 미완성 그림,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의 그림, 그것은 아버지를 위한 선물이었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아버지의 딸이며 아버지의 손녀가 우리의 예술에 대한 사랑을 피 속에 품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영원한 사랑을 담아 수연 올림. 병실에서 침묵은 모니터의 부드러운 소리로만 깨졌다. 연주의 뺨으로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고 강주원은 자신의 침묵의 감옥 속에서 마침내 수십 년간의 후회가 이해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강주원이 왼손을, 지금까지 완전히 움직이지 않았던 그 손을 움직여 천천히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던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이었다. 수연의 편지가 발견된 지 3개월이 지났다. 선균병원 507호실은 이제 중환자실과 미술 스튜디오가 기묘하게 섞인 공간으로 변모했다. 한때 흰 벽분이던 곳에 이제는 수연의 복원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강주원이 물리치료를 받는 동안 볼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강주원의 회복은 의료진을 매일 놀라게 했다. 김지은 박사는 그의 진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며 의식 변화 상태와 정서적 연결의 힘이 신경학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혁신적인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붓을 잡아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연주가 할아버지의 병상 옆에 이젤을 조정하며 물었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작업 치료 세션을 미술 수업으로 변모시켰다. 처방된 운동치료와 강 가문의 피 속에 흐르는 예술을 결합한 것이었다. 이제 양팔을 움직일 수 있고 미소도 지을 수 있게 된 강주원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지만 손녀와 똑같은 녹색 눈동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강민우는 창가 근처의 안락 의자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여가 시간에 노트북으로 일을 하곤 했다. 강 가문의 부동산 회사는 여전히 번창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 그의 우선순위는 크게 바뀌었다. 이사회 회의는 이제 미술 수업과 시간을 나누어 가졌고 재무보고서는 종종 연주의 스케치를 위한 받침대 역할을 했다. 아버지, 그가 컴퓨터를 닫으며 말했다. 어제 사무실에서 흥미로운 서류들을 찾았어요. 몇 년 전에 계획하셨던 문화센터 프로젝트였어요. 결국 실현되지 않았던 거죠. 강주원의 눈이 인식의 빛으로 반짝였다.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그는 앞에 놓인 캔버스 위로 붓을 움직였다. 떨리는 선이었지만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수연을 위한 선물이었죠. 그렇죠. 강민우가 병상 가까이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그녀가 미술을 가르치고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강주원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연주는 순간의 감정을 느끼고 부드럽게 그의 손을 잡아 붓을 안정시켰다. 할아버지,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꿈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유통기한은 없어요. 김지은 박사가 최신 검사 결과를 들고 그 순간 방에 들어왔다. 그녀의 미소는 말하기 전에 이미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다. 강 선생님, 결과가 놀랍습니다. 운동 영역의 뇌 활동이 거의 정상화되었고 언어 패턴도 지속적인 개선을 보이고 있어요. 이대로 계속 진전된다면 몇 주 안에 퇴원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감동적인 미소로 받아들여졌다. 강주원은 모든 노력을 집중하여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수연, 문화센터. 강민우와 연주는 즉시 서로를 바라보며 이해의 눈빛을 교환했다. 아버지가 지으실 곳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강민우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강남대로의 그 부지 말이에요. 아버지가 항상 완벽한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계셨다던 그곳 말이에요. 이어지는 몇 주 동안 병실은 여전히 강 가족의 우주의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물리치료와 언어 연습 사이에 건축 도면이 검토되고 프로젝트가 수정되었으며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꿈들이 색과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연주는 자신에게서 미술을 가르치는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다. 병원에 입원한 아이들을 위한 작은 워크숍으로 시작했다. 수연에게서 물려받고 거리에서 키워온 그녀의 재능은 이제 다른 이들의 삶에 색채를 더하는 목적을 찾았다. 강주원이 마침내 퇴원하는 날 아침, 서울의 햇살은 특별히 밝아 보였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벨 에포크 카페로 먼저 가기를 고집했다. 몇 달 전 그가 앉았던 바로 그 테이블에서 할아버지와 손녀, 그리고 아들은 초콜릿 봉봉을 나누며 미래에 대한 계획도 함께 나누었다. 수연문화센터는 1년 후 개관했다. 현대적이고 따뜻한 분위기의 건물로 미술관과 학교, 문화 공간이 어우러져 있었다. 메인 로비 중앙계는 모든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그림이 걸려 있었다. 수연의 미완성 그림,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내 손으로 완성되어 있었다. 연주와 강주원의 손이 함께 만든 작품이었다. 센터의 정원에 있는 작은 야외 카페는 가족의 페이보리트 만남 장소가 되었다.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세련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강주원은 그곳에 앉아 연주가 소외된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그의 가슴은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또한 바로 그곳에서 특별히 의미 있는 어느 날 오후, 연주는 한 젊은 거리 예술가를 만났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녀의 아버지 진호처럼 생기 있고 꿈에 차 있었으며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만 보는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듯했다. 강주원은 그의 단골 테이블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삶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음을, 그리고 사랑과 예술이 세대를 초월하여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다. 이미영 가정부는 수연이 떠난 후 강 가문의 저택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다고 자주 말하곤 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지금은 더 좋아졌다. 한때 조용했던 복대는 이제 웃음소리와 음악, 그리고 캔버스 위를 스치는 붓의 부드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부동산 제국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그들의 진정한 부는 이제 미소와 포옹, 그리고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들로 측정되었다. 수연의 편지가 발견된 지 5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강 가족은 수연문화센터의 정원에 모였다. 연주의 생일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그들을 이곳까지 이끈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기 위해서였다. 이제 73세가 된 강주원은 정원에 가장 좋아하는 의자에 앉아 문화 공간을 오가는 학생들과 방문객들의 움직임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회복은 의학계의 연구 사례가 되었고, 김지은 박사가 상세히 기록한 논문은 의식 상태와 신경학적 회복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초콜릿 한 개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이제 22세에 인정받는 젊은 예술가가 된 연주가 야외 수업을 위해 이제를 조정하며 회상했다. 벨 에포크 카페에서의 그 충동적인 행동이 운명이 준비하고 있던 더 큰 그림의 첫 붓질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사업과 새롭게 발견한 예술에 대한 열정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은 강민우는 아버지가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던 때를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 불안과 불확실성의 날들이 이제는 곧 다가올 변화를 위한 필요한 전주곡처럼 느껴졌다. 강 가족의 이야기는 일종의 로컬 레전드가 되었다. 어떻게 강력한 부동산 재벌 강주원이 뇌동맥류 이후 자신의 몸에 갇혀 모든 것을 의식하면서도 소통할 수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홈미스였던 젊은 연주가 그의 잃어버린 손녀일 뿐만 아니라 그의 기적적인 회복의 열쇠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성균병원의 옛 507호실은 이제 문화센터 내의 특별한 갤러리가 되어 수연의 작품들과 연주의 새로운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있었다. 그림들은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수연의 임신, 거리 예술가 진호와의 사랑, 이별의 아픔, 그리고 재회의 희망. 이 모든 사가를 지켜본 충실한 가정부 이미영은 이제 문화센터에서 사회 프로그램을 조정하며 젊은 거리 예술가들이 재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정원에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의 미소에서 수연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이 시작된 벨 에포크 카페는 이제 가족의 정기적인 만남 장소가 되었다. 매주 일요일 강주원은 같은 테이블에 앉아 같은 초콜릿 상자를 주문했지만 이제는 연주와 미술 수업에 참여하는 어떤 아이와도 그것을 나누었다. 김지은 박사는 더 이상 의사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가족과 계속 연락을 유지했다. 강 가족의 사례에 대한 그녀의 연구는 혼수 상태 환자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고, 회복 과정에서 정서적 연결과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화실의 비밀 서랍에서 발견된 수연의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다. 연주가 어머니와 딸의 예술 스타일을 혼합한 사파와 함께 펴낸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다른 가족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얼마나 멀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가족 간의 유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강 가문의 부동산 제국은 여전히 번창했지만 그 사명은 확장되었다. 강주원과 강민우의 공동 리더십 해 회사는 이제 상당한 자원을 문화공간 복원과 소외된 지역의 커뮤니티 미술관 창설에 투자하고 있었다. 수연이 편지에 담지 못했던 말들은 이제 가족의 행동을 이끄는 조용한 선언이 되었다. 인생은 항상 우리가 계획한 대로 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색으로 자신만의 그림을 그리죠. 그 일요일 오후 서울 위로 해가 지기 시작할 때 강 가문의 세 세대가 새하얀 캔버스 앞에 모였다. 여전히 손에 약간의 떨림이 있는 강주원이 첫 붓질을 했다. 강민우가 몇 가지 색을 더했고, 연주는 분명 수연의 스타일을 떠올리게 하는 붓질로 그림을 완성했다. 완성된 그림은 그들의 여정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현재의 가족뿐만 아니라 부재한 이들도 보여주는 가족 초상화였다. 배경에 빛나는 그림자로 표현된 수연과 진호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딸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듯했다. 수연 문화센터는 단순한 문화 공간 이상이 되었다. 그것은 사랑과 예술,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시간과 자존심, 환경의 장벽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두 번째 기회가 존재한다는 것,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렇게 강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그려져 갔다. 하루하루 사랑과 화해와 희망의 색으로 모든 이에게 삶이 마치 빈 캔버스와 같아서 항상 새로운 색채와 의미의 붓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